같이 이제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광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작년 2월 23일 날이거든요. 23일 7시였는데 딱 이틀 후에는 딱 1년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1년, 이제 딱 백수가 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데 그 기간에 느꼈던 이야기들도 좀 드리고 뭐 짧았습니다만 정치인으로 살아왔었을 때 이야기들 좀 전해드리면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의응답 할 때 듣기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뭐 하셔도 됩니다. 원래 욕 먹는 게 또 정치인들의 직업 중에 하나고 또 제가 욕 많이 먹기로 유명한 정치인이거든요. 하루에 악플 많이 받을 때 몇 개 정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의원님 생각에 몇 개 정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혀 감이 악플이 많아야 능력 있는 정치인인데 악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정치인. 예.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받았을 때 프로그램으로 이 추적이 되는 것만 해서요 65만 개.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웬만한 악플 주시는 걸로는 끄떡 없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개인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정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라고 해서 누구를 지원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다 안고 계실 겁니다. 근데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만의 문제인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쌓이고 쌓여왔던 이 많은 적폐들이 하나하나 이제 송두리째 나오고 있는 거죠. 청문회 때 보셨겠지만 그 많은 재벌들이 와가지고 발생했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사법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들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보자고 아까 농약통 들고 광화문 가신 분도 있고 한 것처럼 진짜 이제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계시는 건데 집회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들고 피켓에 써져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문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이 뭐죠? 헌법. 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위에 써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혹시라도 읽어보신 분 한 번이라도. 나는 헌법 다 읽어봤다. 학교 다닐 때 다 읽어봤다. 화끈할 때? 그렇죠. 화끈할 때 헌법 읽어본 사람 거의 없는데. 생각나는 게 딱 제일 위에 거 대한민국 뭐 민주공화국.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헌법을 잘 읽어보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회 문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헌법을 잘 읽어보지 않는데 그러더라도 하나는 알죠. 가장 위에 써져 있는 헌법 1조 1항 뭡니까? 뭔가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을 다 쓸어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나쁜 놈들 다 처단하자. 그리고 진짜 좋은 나라 만들자라고 하면서 뭘 하자 그러냐면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그래요. 민주공화국. 민주는 대충 뭔 말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그냥 뭐 설명은 좀 어려워도. 공화국은 뭐예요? 공화정. 어떻게 하는 게 공화정이죠? 우리가 공화정 하면 로마 공화정 막 이런 게 주로 생각나는데 귀족들이 하는 공화정. 우리가 민주공화국 하자고 피켓 다 드셨잖아요. 그럼 민주공화국이 뭐냐는 거예요. 왜 뭐 하자는 건지도 모르고 피켓을 왜 드셨냐? 중요한 문제.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뭐 돈을 띄어먹고 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국민들이 헌법 1조 1항이 말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 공화국 네. 공동체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적인 나라. 네. 예.
북한도 사회주의, 자유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자, 이 답을 모르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의 무능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아요. 알면 안 되니까. 알면 지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이라는 거 배워보시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도덕이라고 하는 걸 배우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배웁니까? 윤리 배우죠. 바른 생활과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교과서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딱 그 도덕률의 기준을 절대 넘어서지 않는 수업만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왔던 거죠. 한 번도 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주인된 권리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공동체나 지역공동체나 뭐 가정공동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지.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말이 세월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왔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일상 안에서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학생들도 몇 분 오셨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가고 뭐 하면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야간 자율학습. 흔히 야자라고 하죠. 써져 있기는 야간 자율학습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말할 때는 야간 타율학습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차라리 그 야간 타율학습이 타율학습인지 자율학습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그냥 살면,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느꼈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 이건 타율학습이라고 느껴져. 내 행복 추구권과 내 교육권이 침해받았어 라고 하는 일단 느낌을 가졌단 말이에요. 민주시민으로서.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렇게 나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알려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연자 시위를 하는 건지, 교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건지, 교육청에다가 뭐 민원을 제기하는 건지, 그냥 불법이니까 안 하면 그만인 건지 누가 알려준 적이 없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국가는, 교육부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충실하게 국가가 원하는 대로 아주 착하게 잘 보내고 나면 대학을 들어가죠. 대학 들어가서 그래도 부모님 좀 도와주겠다고 맥도날드 이런 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야 무슨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서를 쓰냐, 응? 그냥 해. 최저임금 다 안 받아도 하겠다는 놈 줄 서 있어. 할람하고 말람 말아. 이렇게 점장이 얘기하죠. 무슨 주말이라고 주말 수당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은 해요. 아닌데 신문에서 보면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은 다 받긴 받아야 된다던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누가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 우리 흔히 말하는 국선 변호인처럼 노동부가 노무사를 국선으로 제공해주는 건지, 내 노동권이 침해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맥도날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알려준 바가 없죠. 그렇게 쭉 삽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살다가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갔더니 똑같죠. 제가 2등병인데 병장이 날마다 나를 한 대씩 때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생겼다고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항의할 건지, 누가 나를 지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또 내가 석박사도 따고 유능한 사람이 되리라라고 박사학위를 따려고 준비하는데 열심히 연구했더니 다음날 교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논문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고 직장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쭉쭉쭉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주인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실제 이 사회가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르쳐왔던 교육의 일반론이죠. 그게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알려왔던 것. 근데 어떠한 국민도 민족 증흥의 혹은 국가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적은 없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국가가 필요했기도 했고 예전에는 태어나자마자 필요한 거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로 이루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족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쓰는 것이고 그러다가 조금 더 크게 마을 공동체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는 거고 그러다 국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거죠. 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은 없는 거죠. 부속품처럼.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보다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와 삶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학교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 시민을 사회를 구성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교육의 일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좋은 정치를 해야 될 텐데요. 좋은 정치를 이 많은 사람이 5천 명의 국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 내 뜻을 대신해달라.